예, 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강성규입니다. 저는 직업병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예방 사업을 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사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역학조사 연구원이 돼서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년간 근무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업병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직업병 역학조사를 나가게 됐는데 이 건설 근로자의 납중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나가게 되면 그리고 질문도 하고 또 혈액도 채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초창기니까 제가 영어가 좀 딸리고 그래서 또 한국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있어서 혈액을 제가 좀 채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혈액을 채취하려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인 의사가 잠깐 너 좀 옆에 비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고글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혈액을 채취하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하던 대로 그냥 피부에 소독을 하고 묶고 혈액을 채취하려고 이렇게 달려갔던 거죠. 근데 우리 혈액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글이나 마스크, 장갑을 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우리가 출입국 관리자 수가 6천만 명이에요. 우리 국민 인구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 고글이나 마스크나 장갑이 없이 그냥 혈액을 채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이번에 아마 지난 2달간 국민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걱정도 하시고 전혀 예상도 못한 그런 질병에 내가 걸릴지도 모르고 내 가족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메르스에서 약 한 15,000명 정도가 격리가 되고 186명이 환자가 되고 그 중에 또 많은 분이 여러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20%가 되는 39명이 보건의료 종사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에서 자기 일을 하다 병이 걸린 거죠. 이것이 직업병입니다. 이 직업병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우리가 환자를 처음 볼 때는 잘 모르니까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보호 장치를 다 한다고 하면 그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걸렸겠습니까? 선진국이 못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차이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 산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모든 산재는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관계없이 산재, 직업병, 사고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 또는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하면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마 메르스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서 그런데 실제는 작년에 서아프리카에 생긴 에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볼라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현재까지 한 23,000명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9,000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증상이 있어서 입원한 사람의 60%가 사망합니다. 에볼라보다 메르스보다 훨씬 심하죠. 그런데 금년 4월까지 의료인이 861명이 걸리고 499명이 죽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전혀 처음에 잘 모르고 접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음압병상이 돼 있고 완전하게 보호구를 잘 착용하면 안전한 그런 장치가 되면 하나도 걸리지 않죠. 실제로 선진국에 이송돼서 치료받으면 거기 있는 의료인들은 전혀 걸리질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직업병 하면은 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직업병이다 이런 생각 잘 못하죠. 자기네들이 잘 치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는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 직업병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우리 경제 발전을 굉장히 우리가 빨리 해서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직업병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광부들의 뭐 진폐증이라든지 또는 그 소음 작업에서 하면 난청이 생기고, 또 과거에는 수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한 소년이 이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또 고등학생들이 실습을 나갔다가 집단적으로 납중독돼서 입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다 직업적으로 생긴 거죠. 주로 이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요. 특히 이제 그 원진 내온 이氧화탄소 중독이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 겁니다. 이 공장이 66년도에 생겨서 93년도, 지금 문을 닫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인조 비단, 인견사라고 해서 인조 비단을 생산하는데, 섬유에서, 이게 나무에서 화학물질 써가지고 섬유를 추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氧화탄소라는 물질을 쓰는데, 이 화학물질 쓰면 기본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환기가 잘 돼서 잘 빠져나가거나, 그러고 근로자가 마시지 않도록 보호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공장을 닫은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현재 한 1000명 가까이 이氧화탄소 중독자가 있고, 이미 150분은 고인이 되셨고, 작년에 산재 보상액이 300억이 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현재 가장 큰 3만 명, 4만 명 되는 회사의 산재 보상비하고 맞먹습니다. 이런 정도로 크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쓰면서 환경을 잘 관리하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환기를 잘 해줬으면, 그래서 공기 중에 농도를 좀 낮춰줬으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또 약간 높다 하더라도 보호구를 제대로 썼으면은 이것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못했죠. 또 10년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태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화학물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마침 그 사업장이 그대로 돼 있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고, 오른쪽 그림에 저희들 연구원들과 똑같이 재현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 보호의를 안 입은 사람이 이제 전데요. 똑같이 근로자들하고 그 사람들 일하던 그대로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조사를, 요거는 이제 우리 노트북 컴퓨터에 이 플라스틱 프레임, 요 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장이었는데, 여기서 작업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공기 중에 이 정도 농도를 넘어서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치에 보통 한 4배에서 5배, 심하면 한 10배 정도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생기니까 당연히 화학물질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장기간 일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초 하반신 마비가 돼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과거의 그 직업병은 이렇게 환경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직업병은 환경 플러스 사람입니다. 환경은 좋아져도 또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잘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직업병이 계속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근골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골계 질환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요통, 무거운 걸 들다 생긴 요통이라든지 디스크, 또는 뭐 뼈, 관절, 근육 이런 데 생기는 병을 우리가 근골계 질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은 중풍하는 그 뇌졸중이나 또는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하는 심장질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질병들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이런 소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작업 환경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더 악화되거나 더 심해지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 언뜻 보니까 젊으신 분도 많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 뭐 20대, 예전에 이제 우리 현장의 근로자들 평균 연령은 한 20대 정도 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면 대개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내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한 40, 50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프죠. 그런데 이거를 아주 무리한 일을 그때 하거나, 또는 뭐 야간 교대 근무를 계속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에 많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은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에 의한 또 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그런 직업병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것도 그 타이어 공장에서 집단 사망이 있었어요. 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1년 반 사이에 7명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 써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했는데, 실제 화학물질 자체는 그렇게 영향 있는 것보다는 기초질환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고혈압을 가졌거나 또는 또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도 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교대 작업도 하고 굉장히 고열인데 고열 작업을 하거나 또는 이 생산량 증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질병이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악화돼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이 생기고요. 감정노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요즘에 굉장히 우리 감정노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감정, 그 고객의 그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좀 숨기고 고객에 맞춰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주로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거는 항공기 승무원이라든지 스튜어디스라든지 또는 콜센터 직원, 뭐 마트나 이런 데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객한테 무한 친절하고 봉사하도록 원하기 때문에 사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폭언을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굉장히 자기 감정을 숨기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무리하게 되면 이제 우라가 치밀겠죠. 그러다가 이 분노가 일고 또 좌절하고 슬픔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경우에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감정 노동이라는 거는 기존의 또 직업병하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직업병인데 기존의 직업병하고 조금 달라요. 기존의 직업병은 그냥 환경하고 사람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고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객인 우리 자신들이 고객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친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없어질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그 감정 노동이란 말은 자연히 사라질 겁니다. 아마 공중 도덕이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감정 노동이라는 스트레스에 의한 직업병은 아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 직업병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환경에 의한 직업병이었고 현재는 또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이 나오고 앞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직업병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안전을 전공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국의 산업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수준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서 우리 경제 수준으로 한 10위 안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으로 얘기하면은 한 30%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는 다 비교하기 어려운데 사고가 나서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고 나서 사망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EU 15개국 그러니까 EU의 15개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한 3배 내지 4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너의 비전은 뭐냐? 산업안전 너의 비전은 뭐냐? EU 15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공사장을 많이 보고 그 앞에 보면 쇠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계라고 하는 가시설물인데요. 이걸 쭉 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안전하게 보입니까? 위험하게 보입니까? 이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가 좀 노력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나아 보입니까? 여기에서는 떨어질래야 좀 떨어질 수가 없죠. 아까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면 안 떨어지겠죠. 안전대를 매면 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작년부터 이런 소규모 사업 건설 현장은 지원을 한번 해봤어요. 1,300개 사업장에 이런 시스템 비계라고 이런 안전한 비계를 공급해 줬더니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사고가 한 명도 안 떨어졌고 더불어서 다른 사고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위험을 보고 위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치면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 이건 우리나라는 워낙 큰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요. 냉동 창고 신축 중에 화재가 났는데 한 40명 정도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레탄이라고 해서 스펀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불에 잘 붙고 불에 일단 붙으면은 유독가스가 나와서 화재보다는 질식해서 사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해요. 왜? 공사를 빨리 하려고. 동시에 이게 끝나지 않았는데 옆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사고가 간간히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험을 보면서도 그냥 작업을 하는 거죠. 또 재작년에는 노량진에 상수 배수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상수 배수관을 이렇게 매몰하면서 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는데 작업을 한 거죠. 사전 계획에는 안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계획만 세우고 지키질 않은 거죠.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짧게 직업병에 대해서 또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면은 우리가 이 사고를 줄이고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수칙, 원칙하고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사실 절반 정도는, 현재 수준의 절반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보는 겁니다. 위험을 보고 느끼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 위험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도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고혈압에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하지 않는다든지 비만한 사람이 비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건 위험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